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이슈 해결사 박대장의 유아름입니다. 박대장의 두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칼럼 종결자 박은주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얼굴은 둥글지만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죠. 장원준 앵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수 게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한 장면이 담긴 일명 게리 동영상의 최초의 포자가 검거됐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고 또 특채로 임용된 5급 공무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30대 남성은 SNS상에서 여자인 것처럼 맹세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백혜경 정신과 전문의, 박지훈 변호사,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그리고 김정우 TV조선 정치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이게 가수 게리든 개코든 개털이든 상관없고요. 문제는 이런 가짜 영상을 끊임없이 남들이랑 공유한 사람이 5급 사무관급의 의사 출신이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게 되게 놀라운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김대호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5급 공무원을 A씨라고 지칭을 하면요. 이 A씨는 이제 30대 남성 B씨로부터 2013년도 12월에 이제 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B 씨가 올해 8월에 자신의 동영상을 이 A 씨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유포되고 있으니 이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데 이제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 씨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화상 채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음란물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S 사이트라고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라넷이죠? 네. 네. 그 소라넷을 통해서 이제 채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간에 다 두 사람 모두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제 5급 공무원이 여성인 행세를 하면서 영상을 전달을 했던 거죠. 같은 A 씨라는 사람한테 잘못 전달된 영상에 나온 사람이 공교롭게 연예인 게리와 비슷해서 게리 동영상이라 그랬는데 그건 아닌 거로 밝혀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이 최초 유포자라는 A 씨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 1000명의 이런저런 신체 특징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도 협박 목적도 아니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1000명의 어떤 신체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통상 이런 거 갖고 어떻게 보면 돈을 노리는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해서, 공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갖고만 있었고요. 이걸 갖고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한 건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왜 썼냐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이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 코인이나 이런 걸 받습니다. 그 코인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백혜경 원장님, 저는 이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할 상대를 남자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남성들의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을 이제 받으려면 내가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잘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남성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락을 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분이 물론 이제 코인 때문에 경제적 이득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1000개라는 거는 좀 약간 지나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혹시 성적인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남성임에도 남성한테 조금 성적으로 이제 끌리는 그런 어떤 동성애 성향이라든지 조금 더 심각하게는 성적인 어떤 정체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좀 분명한 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그 정도가 너무 청결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의사이고 5급 공무원인 A 씨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하여튼 이게 문제는 실수로 넘어가는 거가 본인이 하고 있는, 하여튼 누가 출연하는 성관계 동영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 의전원 관련된 데서도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하여튼 여성의 동의하든 때로는 몰래 카메라든 이런 성관계를 맺는 건 동영상을 스스로의 모습을 찍는 건 무슨 심리죠? 특히 이제 남성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런 동영상을 찍자고 이제 여성을 회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특히 성적인 자극에 있어서 시각적 자극에 좀 더 취약해요. 더 민감해서 사실은 이런 동영상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 주 이제 이용자가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남성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인 특성 자체도 있고요. 또 사실은 성도착의 일부분, 일부인데 이제
관음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내가 보는 것 또는 이제 내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가 성기를 노출하는 거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를 노출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노출증 성향이나 이런 이렇게 관음증 성향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동영상도 찍자고 많이 얘기하는 모든 남성들이 내 여자친구나 뭐 아내한테 이걸 찍자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그걸 자꾸 저는 또 네. 여자들 심리도 궁금한 게 그 의전원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그 여성은 그 동영상을 찍고 싶지 않았지만 남성이 강요를 해서 할 수 없이 찍었다. 이 여자들의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여자들도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영상을 찍는지 저 이해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회유를 하고 거의 네.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하고 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사실 그 의전원 두 사람 그 남녀 관계를 보면 남성이 굉장히 일방적이었고요. 좀 폭력적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귀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가 이번 첫 번이 아니고 굉장히 예, 예. 반복적이었고 상습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회유로 시작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네. 들어주지 워낙에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이고 이렇게 강압적인 분들이 굉장히 집요해요. 내 의지가 집요하다. 관철될 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 아마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회유에 의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한번 뭐 찍어보자 이런 거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혀서 뭔가 이제 좀 협박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사실 이건 뭐 범죄 행위죠. 이렇게 몰래 찍거나 또는 술이나 약물 같은 걸 이용해서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게 되는 경우가 아마 많겠죠. 예. 예,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박준 변호사님, 하여튼 이 일련된 그 사태에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카메라 촬영자가 있는데 만약에 의사에 반해서 찍어버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네.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합의하에 촬영을 했는데 이걸 유포해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약에 이걸 찍고 뭐 유포한다면 처벌받거든요. 예. 아마도 이 사람은 영리라든지 아니면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렇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여자 행세를 하고 또 음란 영상까지 유포한 이 5급 공무원에 대한 두 분 생각 10초로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게 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 끝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일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네. 요즘 뭐 야동이라고 치면 검색이 안 돼서 우동이라고 변형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짬뽕은 좋아하시더라도요. 우동 이런 거는 우리 보지 맙시다. 네, 너무 어쨌거나 잘하시네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과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바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곰팡이 균 때문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이 바나나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바나나는 씨를 심는 게 아니고요. 바나나를 계속 이렇게 증식을 시키는 거죠. 아. 바나나 일부를 심으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자증식처럼 돼서 우리가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병이 한번 퍼지면은 한 개에 퍼지면은 수만 개에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1950년대, 60년대 병이 한번 퍼져갖고 바나나 이를테면은 그때 뭐 바나나 탄저병이라는 등 뭐 굉장히 강한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품종이 멸종이 되고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멸종이 되고 다시 캐번디시라는 종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지금 먹는 지금 게 우리 먹는 이제 건 다 개종 바나나를 먹는 그렇죠. 거군요. 개종인데 이것도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이라는 게 이제 이 파나마병을 일으켰는데 네. 이게 이제 변종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캐번디시까지 죽이는 이 TR4라는 이 곰팡이로 이제 변종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중남미에서부터 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동남아시아까지 퍼지면서 굉장히 그 이 바나나 농가에게는 네.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합니다. 바나나가 정말 무서운 게요. 예. 바나나의 병이 이렇게 펴지면 미국의 이제 대기업들이 그 남미에서 바나나 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가 예. 그냥 불태워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남미에서는 미국 그 바나나 기업에 대한 막 불만이 엄청 많고 과거에는 폭동까지 일어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싼 과일로 많이 먹고 그렇죠. 있지만 예.
바나나 문제가 또 세계적인 또 분열의 또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이게 바나나가 갖고 있는 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백 원장님 이걸 뭐 의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유전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GMO, 유전자 변형 그렇죠. 그 생물이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병에 곰팡이균에 이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삽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합성해서 이제 그 바나나에 이제 그 유전자를 삽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과 비용 또 GMO라는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조작된 유전자 조작 그 음식이라고 해서 그 GMO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죠. 있지 거부감이 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시간과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좀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곰팡이에 취약한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그걸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외부에서 따로 이제 유전자를 그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도 덜 할 수 있고 또 최근 중국에서 밀을 이용해서 똑같이 곰팡이균에 취약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밀에서 그 채취를 해가지고 곰팡이균에 감염되지 않는 그런 우수한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나나에도 이런 형태로 좀 개발을 해보면 곰팡이균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바나나가 멸종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도. 예, 예. 다행이네요. 네, 가성비에서 이만한 과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나나의 멸종을 막는 자가 돈도 명예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가수 나훈아 씨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정 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나훈아 씨 측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나훈아 씨도 이해가 안 되고 죽어도 헤어지겠다는 부인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오늘 이혼 소송이 네. 이제 두 번째 이혼 소송의 첫 공판인데 공판입니다. 안 나온 이제 거죠? 2011년도에 재판을 했다가 2013년도 대법원 가서 네. 나훈아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이혼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장했던 뭐 부정행위라든지 네. 악의의 유기, 왜 우리 가족들을 안 키웠냐, 예. 안 돌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고 나훈아 씨가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다시 이제 아내 정모 씨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결렬되고 어제 네.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첫 번째 길이 열렸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김대우 기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 박은주 앵커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예. 하셨는데 그 나훈아 씨가 함께 살자고 하지만 함께 살고자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 관계만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예. 함께 살자는 내용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호적에 또 줄이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같이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뭐 금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네.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치부나 이런 형태로서의 이제 결혼의 파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재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조금 많이 분배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아내 되는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인 거고 네. 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 문제가 결론이 나기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아내 생각이 측 듭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제 나훈아 씨의 그 저작권 수익료가 네. 이제 월 5천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럽니다. 월 5천이면 연이 아닙니다. 월 5천이면 야. 예. 1년에 6억이고요. 6억이네요. 예. 4, 5, 70년간 보장이 되거든요. 네. 몇백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마도 이 재산 분할 부분도 상당한 큰 부분이 되고 재산 분할을 하려 그러면 이혼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혼 그렇죠. 사유가. 그렇죠. 이혼 사유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못 해낸다면 이혼을 못하면 재산 분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계속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는 거를 계속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계속 미래에 들어온 저작권 수입도 분할을 하라고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분할하라 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얼마를 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여분을 판단할 겁니다. 아내의 기여금이 뭐 50%일 수도 있고 뭐 10%일 수도 있고 뭐 5%만 돼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죠. 네. 예. 근데 백 원장님, 네. 그 같은 여자로서요. 남편이 아이가 아픈데 아이는 돌보지 않아요. 연락도 없어요. 근데 이혼해달라면 끊임없이 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을 과연 부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런 남편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본인의 명예, 그러니까 가수로서 했던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명예가 실추된다.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받아들이지 못한 약간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함께 단란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이 결혼이라는 틀 자체를 깨고 싶진 않다는 거고 나훈아 씨가 글쎄요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부인한테 이제 왜 이혼을 해주지 않냐 그랬을 때 당신이 요구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혼은 내가 네. 하는 거지 네가 그렇죠. 나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건 부부간에도 이제 일종의 힘겨루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당신이 요구하고 네가 원하는 거면 나는 안 들어준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있고요. 듣자니 약간 나훈아 씨가 이제 뇌졸중도 살짝 있으셨고 네. 2008년인가요? 아마 그렇죠.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그 네. 또 인터뷰하면서 이제 사건도 있고 지포 사건이 예, 있었죠. 그렇죠. 그 이후로 굉장히 거의 뭐 아내한테만 가족들만 안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잠적한 상태로 계시거든요. 예. 아마 심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태가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그럴수록 사실은 더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장 일방통행으로만 네. 자꾸 의사소통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백 원장님이 나훈아 씨 근황도 좀 짚어주셨는데 좀 더 부연하실 게 있습니까? 네, 예.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 최근에 알려진 거로서는 이제 네. 양평 쪽에서 네. 이제 그 가게에서도 되기도 했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테크니컬한 그 CCTV로 교체를 해가지고 예. 이 칩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조금은 이제 그 뭐 부부관계든 아니면 대인 관계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어졌거든요.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때 그 사건이 이렇게 지금까지 끄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집에는 안 들어가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정말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얼룩진 가정사가 아닌 멋들어진 노래로 나훈아 네. 씨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내일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의 행동 수칙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전 판사가 올린 집회 행동 수칙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는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하며 경찰관이 체증을 하는 경우 체증을 요구하며 또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이정열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예. 거의 호호 수준이죠. 이제 이정열 전 판사가 올린 이 글을 보면 사실 그렇게 법적으로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네. 원칙 빼고는 원칙은 네. 무슨 민주주의 말살 세력 이 부분 말고는 네. 이제 기본 준비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또 어떤 현장 상황까지 네. 또 법적인 대응까지 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네. 목적 부분이 저는 좀 의문시가 됩니다. 예.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네. 폭력을 하려면 우리도 적법하게 하라 이런 의미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비춰진다면 예. 사실은 결국은 어떤 폭력적 시위를 조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내용을 추측합니다. 들여다보면은요.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동영상을 찍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에서 뿌락지를 넣어서 폭력을 일부러 유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 잡히면 안 된다. 정확히 사진을 찍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인 이정열 전 판사의 시각은 뭐냐 하면 경찰은 민주주의 말살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 말살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시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뿌락지를 넣어서 우리를 선동해서 결국 나쁜 길로 유도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 편과 마치 경찰은 절대 악이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글이 굉장히 평화 시위를 유도하는 듯한 정말 나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제 4번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과 같은 경우 경찰관들이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불신검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이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랑 충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경찰관들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소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찰이 일어났을 때 폭력으로 크게 비화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 자체로서 그냥 또 폭력으로서 비화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수 있을 것 저렇게 같아요. 강목이나 쇠막대기를 흔드는 사람들한테도 가서도 가족 연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 조항 들이대서 그렇죠. 문제를 원칙은 맞는데요. 이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법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권력이 행사가 되고 네. 그러면 폭력이 정당화된다. 뭐 예. 이런 뉘앙스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원칙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불법적인 어떤 법 집행이기 때문에 뭐 폭력을 할 수 있다. 요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어떤 정부를 민주주의 말살세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왔지만 경찰이 체정하는 건 최대한 막아라. 시위대는 최대한 동영상으로 체증해라. 네. 결국은 이렇게 그렇죠. 요약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는 제일 와닿던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시위대를 정말 일부러 경찰을 적으로 만들어서 네. 시위대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그렇죠. 맞는 없긴 말이지만 합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약간 좀 다르게 읽어봤는데요. 네. 뭐 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썼으니까 네. 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반 시위대 말고 예. 일부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위법성과 폭력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셔도 됩니다. 지난번 시위 때도 어떤 젊은 친구가 가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뭐 3번 부분에 동영상 촬영 시 가급적 망원 렌즈 활용하라. 네. 이건 별 필요가 없는 게 TV조선에서 다 찍어줍니다. 네, 찍어주는데 제가 그날도 제가 현장을 봤더니 네. 뭐 일부 사람들이 뭐 노래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데 라이브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의 원칙이 방송국의 원칙이 뉴스가 되는 화면을 찍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원칙이. 근데 경찰이 만약 폭력 행사하면 그건 더 뉴스가 되거든요. 예. 그 당시. 근데 그날 별로 잡힌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걸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말살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따라서 이정열 판사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행동 강령을 따라서 참고하셔서 다른 류의 영상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집회 행동 수칙에 대한 두 분 생각 10초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민중 총궐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먼저 드시죠. 예. 정말 이게 공권력은 타도 대상이라는 게 정말 8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30년째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좀 지겹습니다. 저는 이정열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을 수 없는 법관의 가벼움 같습니다. 법관 부장판사,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보이시기엔 너무 가벼운 행태 같습니다. 네, 지금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폭력 대결이 아닌 평화 대결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리타니의 대통령이 축구를 관람하던 도중에 경기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승부차기로 경기를 끝내도록 지시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모리타니 축구협회 측은 두 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축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비난 여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비난 여론이라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축구 골도 안 들어가는데 오해하는 거 짜증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시원한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나라 이제 모리타니 축구협회 같은 게 사실이 네.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 그 축구 슈퍼컵 그러니까 예. 이제 공식 행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대1 상황에서 이제 후반 17분 때 네. 이 대통령이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그 승부차기로 하라 이렇게 예.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끈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모리타니가 어디 있는 거죠? 저희가 지도를 준비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모리타니 처음 모리타니. 들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이번에 무식해갖고. 처음 들었습니다. 예. 거의 국가를 거의 다 외우는데 참 처음 들어본 국가 같습니다. 예. 저게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와 이제 세네갈을 근접한 나라인데요. 예,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있는 나라.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최빈국으로 아.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음식하고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 문어. 예. 요즘 이제 마트에 가게 되면 문어 숙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삶아서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 네, 말씀하는 그리고 이제 거죠. 예전에 예전에는 문어들을 자주 못 봤어요. 시장에서도 맞아요. 홍어를 못 보듯이 그렇죠. 문어도 못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식당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바로 이제 모리타니의 그 문어 덕분에 네. 우리의 그 문어 가격이 많이 이제 저렴해졌다고 아니 합니다. 저는 그게 건조된 거는 수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건조하지 않고 냉동으로 이렇게 이걸 삶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거든요 마트에서 예. 만 문어 원, 2만 숙회라고 원 뭐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이게 모리타니아에서 왔다는 건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문어 이렇게 청결 처리하다가 아 이거 그냥 네. 지루한데 그냥 대박 넣어라 해서 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죠? 네, 어쨌거나 축구는 선수와 심판들에게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김정은의 시찰이 긴급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측 정보기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 갈마 비행장을 두고 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까요? 논란의 배경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 RAF 통신에서 지금 이거를 처음에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RAF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이제 미국 의회 자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북한 뉴스래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꽤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신뢰도가 뭐 크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에는 좀 네. 애매한 게 그냥 미국 국무부가 하는 건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네.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네. 약간 좀 이제 검증 안 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아, 요즘요? 한데 물론 네. 상당 부분은 이제 특종성도 많고 상당 부분 이제 그 북한의 통신원이라고 하죠. 직접 통화하는 네. 탈북자 기자들이 워싱턴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워싱턴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네. 약간씩 좀 이제 틀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네. 오늘은 워낙 너무 센 게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들도 아 이거는 좀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 단 이제 이거를 좀 너무 심한 또 얘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해서 네. 그냥 RFA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저희도 이제 쓰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오후에 그 국회 정보위에서 네.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이제 국정원에서 아마 받았겠죠. 받았는데 아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황상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 지금 상당 부분은 좀 이제 아닌 걸로 결론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그 이제 보도상으로는 네. 뭐 10월 6일 날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뭐 10월 7일 날 가야 되는데 이게 폭발물이 천정에서 발견돼가지고 그것 예. 때문에 전체가 뭐 폐쇄되고 그렇죠. 200g짜리 뭐 100개가 발견됐다. 그게 구체적으로 저도 나왔잖아요. 너무 이게-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 네. 이게 누가 오보나 뭐 장문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네. 디테일하니까 심지어는 네. 뭐 이게 뭐 뚜로질이라고 하는 이제 고체 폭약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뭐 100개, 20kg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정황상 그랬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말한 게 보면 10월 7일 날 바로 네. 10월 7일 날 바로 다음 날이 김정은이 나선 수해 지역에 갑니다. 네. 근데 원래 같으면 우리도 다 당연히 테러 위협을 당했으면 안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갔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2일 날 외국인, 내국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네. 그 갈마 비행장에 가서 주호영 위원장에 따르면 영상도 이제 공개가 됐다. 네. 국내 모 방송을 통해서 그 국내 모 방송이 TV조선입니다. 제가 네. 기억나는 게 네. 10월 20일 날 이제 한 포럼에서 다 공개가 됐어요. 영상이 네. 특종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예 폐쇄는 안 된 것 같고 특히나 테러 위협까지 당했으면 네. 당연히 외국인을 출입 안 시켰을 건데 그래서 약간은 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갈마 비행장이라는 게 김정은 전용기 활주로도 있고 굉장한 보안 시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북한이 발칵 뒤집힐 그 사고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원산이라는 곳이 예. 굉장히 그 초대소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고향이라는 설도 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비행장 자체가 솔직히 김정은 전용기 아니면 뭐 뜨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보면 이게 워낙 근데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과거에 한번 그 김정일 이제 암살 시도 테러 시도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기억하는 한 10여 년 전이죠. 2004년도에 용천 폭파 사건. 그거는 김정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테러 당할 뻔했다라고 현정은 회장에게 말을 했다고 진짜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위협을 당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김정은이 테러 당한 가능성만 가지고도 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왔지만 결론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걸 두고 호위 총국이랑 보위부의 알력 다툼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지금 유아름 앵커도 지금 사실상 북한을 취재하고 있어서 잘 알겠지만 예. 이제 호위 총국하고 이제 보위부하고 알력 다툼을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따로 놉니다. 그냥 따로 놀고 있고 호위 총국은 다른 부분하고 별로 이렇게 맞설 일이 없는 게 가장 우리나라 치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이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차지철 네. 경호실장 같이. 예,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모두 이권까지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보위부장이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병서라든가 뭐 김영남 뭐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뭐 2인자로 거론이 되는데
심지어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면 이제 넘버 투거든요, 사실상. 예. 예, 체계상으로 투인데 형식적 넘버원이고요. 예. 자기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회의가 들어왔을 때 자기 앉을 자리를 보고 나서 김정은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정도랍니다. 그 보안상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날 내 자리가 만약에 제일 가운데 있으면 아, 김정은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내 자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아, 김정은이 오는구나라고 그 정도로 파악할 정도로 아직 그 김정은 동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호위 총국의 파워는 엄청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방탄 벤츠를 주문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테러 공포에 떠는 건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